애무하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파트 1 애무 시작 단계 1. 눈을 마주치세요. 애인의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그녀 또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어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세요. 애인과 이마를 마주 대보고 애인의 얼굴에 손을 얹고 다리에 손을 대보세요. 키스를 시작하기 전에 애인의 입술에 살짝 뽀뽀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단계를 통해 교섭이 시작되고 애인에게 키스 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아무런 사인 없이 곧바로 훅 들어간다면 키스가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에요. 1. 눈 맞춤은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겨우 이 사람과 시작 단계인 경우는 말이죠. 단지 몇 초간의 눈 맞춤으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A.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나 팔꿈치, 그리고 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나 시작 단계에서는 몸의 자세를 바꿀 때 천천히 움직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열정적 키스, 기술을 연마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언제나 느리고 편한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간단한 뽀뽀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프렌치 키스를 해보고 싶다면 천천히 애인과 동시에 입속으로 혀를 집어 넣어보세요. 네, 서로의 입속에 혀를 넣었다면 이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빠르거나 섣부르지 않게 조절하며 내키는 대로 움직여보세요. 만약 애무를 곁들인 키스를 처음 해본다면 시작 전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해요. 첫 키스는 애인이 편하게 느끼는 정도, 지켜야 할 선, 그리고 선호, 동작을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3. 손을 바쁘게 굴리세요. 광분하듯 여기저기를 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을 무릎에 얹지 않고 키스하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편하게 느껴진다면, 특히나 앉아있는 경우에는 애인이 허락한다면 애인의 몸을 탐험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손을 계속 움직여서 똑같은 따분한 자세를 피하세요. 애인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허리에 손을 얹거나 서로의 손을 잡아보세요. 3. 4. 애인과 장난을 쳐보세요. 키스의 중간 단계에 가기 전까지 밀당을 해봐도 돼요. 뭔가 잘 되어간다고 느낀다면 잠시 물러나 애인의 눈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고정하면 더욱 섹시하게 보이며 애인이 더 키스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하면 안 되지만 가끔 한두 번 한다면 기술이 먹힐 겁니다. 키스가 너무 많이 오고 가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5. 숨 쉬는 걸 잊지 마세요. 키스 도중에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는 키스를 다시 하고 싶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피곤하지만 키스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 숨을 쉬세요. 키스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거나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키스가 불편하게 느껴질 경우 상황을 즐기거나 최대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괜찮아요. 적절한 텀을 두고 휴식을 취하면 더 숙련된 키스를 할 수 있어요. 파트 2. 흥미를 유지해보세요. 1. 짧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짧은 대화는 흥미를 잃지 않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짧게 말해보세요. 특히나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를 보낸다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애무중 친밀함을 알릴 수 있어요. 꼭 정적을 유지한다고 섹시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모두를 망치지 않는 이상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하세요. 4. 물론 로맨틱한 상황에 맞지 않는 주제로 바꾸면 안 되겠죠? 수학 숙제에 대해 물어볼 시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행동에 임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전심을 다하세요. A 모든 건 가볍게 유지하세요. 우린 모든 게 완벽하고 계획된 영화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린 인간이고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어색한 순간이 적잖게 있어요. 어색한 순간이 온다면 가벼운 웃음과 부드러운 자세로 상황을 모면해 보세요. 애무는 성적으로 끌리게 하는 것. 못지않게 재미 보는 것도 중요해요. 5. 어색하게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면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려는 것보다는 농담으로 해소하는 게 좋아요. 3. 애인의 얼굴과 목에 키스를 해보세요. 가끔씩 입술로부터 다른 부위로 움직이며 여러 키스 부위를 접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천천히 움직이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A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몰라 결국 입술이 코에 부딪히게 될 수 있어요. 입술, 모퉁이를 부드럽게 키스하세요. 거기서부터 턱라인을 따라 움직이세요. 애인의 관자놀이나 이마까지 올라갔다가 목까지 내려가 보세요. 젖은 입술로 애인의 목을 키스하고 입김을 불어보세요. 약간의 전율을 줄 거예요. 4. 애인의 머리를 쓸어 넘겨보세요. 애인이 남성이라면 머리카락 사이에 머리, 두피에 손가락을 넣어 앞에서 뒤로 움직여 목까지 내려가 보세요. 당신의 애인이 여성이라면 머리카락 끝까지 손가락을 넘겨 내리세요. 머릿결에 손가락을 맡기세요. 머리는 사람의 신체 중 가장 감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애무할 때 머리카락 만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6. 하지만 주의하세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 적용이 힘든 머리도 있어요. 만약 그녀의 머리가 묶여 있거나 곱슬기가 있다면 손가락이 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손가락 끝이 천천히 머리 위에서 귀 주변부까지 내려오도록 하세요. 마치 귀 뒤에 머리카락을 단정히 밀어 넣듯이 말이에요. 5. 몇 번 살짝 깨물어 보세요. 애무를 하는 동안 연인의 목 뒤, 아랫입술을 깨무는 것은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인과 사이가 편안해지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아주 살짝, 부드럽게 아랫입술을 깨물어 보세요. 그 다음엔 위로 올라가서 귓불이나 목을 시도해보고 당신의 연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잘 이행했다면 깨무는 행위가 당신의 연인을 쾌감으로 미치게 할 겁니다. 주의하세요. 부드럽거나 또는 더한 강도의 깨물기를 모두가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특별한 연인이 좋아한다면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6. 연인의 귀에 속삭여 보세요. 키스 중간에 휴식을 취할 때 귓속말을 해보는 것은 달아오른 분위기를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멈추고 연인의 귀로 몸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짧고 달콤한 말을 속삭여 당신이 키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넌 너무 섹시해. 라던가 종일 너와 키스하고 싶었어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연인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7. 말하면서 연인의 목에 입김을 넣으면 전율을 줄 수 있어요. 7. 모든 걸 잘 조합해보세요. 가끔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애무를 흥미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손을 같은 위치에 두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키스를 하면 곧 질리게 됩니다. 입술에 살짝 뽀뽀하기, 부드럽게 깨물기, 열정적인 프렌치 키스, 그리고 키스를 흥미롭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이 것들을 잘 조합해보세요. 애무를 하는 동안 10년까지 다른 방식을 시도해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두세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흥을 돋을 수 있어요. 파트 3. 긴장 풀기 1. 연인에게 당신이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를 알리세요. 애무가 끝난 후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진도를 더 나가
더 뜨겁고 격렬해지거나 잠시 휴식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키스를 중단하고 싶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연인에게서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키스를 줍니다. 급작스럽게 끝낼 필요는 없어요. 피곤해졌거나 곧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 둘씩 천천히. 이것 때문에 사과하지 마세요. 누구든 가끔은 휴식이 필요해요. A 연인에게 얼마나 좋았는지 말해주세요. 이를 증언해 주듯이 연인을 꼭 껴안고 마지막 키스나 미소를 주세요. 아니면 정말 대단했어. 너와 키스하는 게 너무 좋아라고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너를 정말 좋아해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연인은 자신감을 얻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또 하고 싶게 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널 사랑해. 라고 내뱉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시도해보세요. 3. 연인이 더 원하도록 하게 만드세요. 애무를 끝내면서 다음에 또 할 의향이 있다고 알리세요. 키스가 끝나면 당신은 섹시하고 매력있어 보이며 키스를 더 하고 싶게 만들 겁니다. 서로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 싫다고 말하거나 헤어지고 난 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귀여운 문자를 남겨보세요. 그 같은 무드를 영원히 유지하기는 힘들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최대한 섹시하게 이어나가 보세요. 당신이 더욱 보고 싶어질 겁니다. 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키스 고수들은 제때에 자연스럽게 할 줄 압니다. 애무를 하기 전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생각해 놓으세요. 진도를 너무 깊이 나갔다면 연인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할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누구든 입냄새가 있는 사람과 키스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입냄새 제거 스프레이나 껌, 민트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키스를 위한 정석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멈추세요. 상대방이 지금 당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모른다면 잠시 멈추고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손을 잡거나 안아주세요. 최고의 시간을 갖도록 해요. 누군가와 애무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상대방에게 꼭 알리세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리드하도록 하세요. 키스를 받고 싶은 사람처럼 키스하세요. 키스는 상호적 경험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리드를 따르는 게 필요해요. 숨 쉬는 거 잊지 마세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다면 파트너에게 알리세요. 경고. 상대방이 키스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장기간 연애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경우 예전의 방식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너무 강압적으로 키스하지 마세요. 그냥 애무만 할 계획이라면 과한 음주, 후회하는 것은 피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키스의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요령 있게 그리고 예의 있게 하세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당신의 연인이 이를 듣고 걱정하거나 위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가끔은 다시는 키스를 하고 싶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키스는 은폐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네, 맞아요. 키스 마크요. 키스 마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목의 예민한 부분을 피해 달라고 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대로 맡기고 나중에 키스 마크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는 44살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가셨어요. 웬만한 남자보다 더 드센 성격에 먹는 거는 또 엄청 잘 드셔서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밥을 먹으면 대야에다가 드셔요. 집에 있는 쇠로 된 납작하고 넓은 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국그릇도 아니고 그 큰 대야 같은 볼에다가요. 한 끼에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의 3-4배 양을 먹고 또 반찬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일주일치 반찬을 해놓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네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제가 동네 반찬 가게에서 꽃게 양념무침을 사서 따로 참기름이랑 고춧가루 추가해서 간을 조금 더해서 내놓은 적이 있어요. 시누랑 시어머니가 그게 입에 맞으셨는지 너무 맛있다고 다음 주까지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식성을 아니까 큰마음 먹고 시댁에 가기 3일 전에 15만원어치 양념 꽃게를 주문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냥 이번에 좀 원 없이 드시라고 가져갔지요. 양념도 넉넉하게 달라고 특별히 주문해서 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꽃게가 비싸다고 해도 15만원이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만원어치만 사도 우리 가족이 일주일을 두고 먹는데 15만원어치 꽃게를 사간 그날에 시어머니와 시누는 하루 날 잡고 그걸 다 드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손에 양념 꽃게가 들은 검정색 봉지를 들고 시댁에 도착하니까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검정색 봉다리만 홀라당 가지고 식탁으로 가시더라고요. 손도 안 씻고 봉지를 쭉 찢어서 그 자리에서 절반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봉지에 있는 양념을 쭉쭉 짜서 겉절이 담글 때나 쓰는 연두색 대야를 가져와서 밥을 비벼 드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걸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은 인상을 쓰면서 며느리 왔는데 좀 자제 좀 하라면서 끌끌 혀를 찼고요. 사실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 그런 모습을 약간 반 포기하신 상태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키가 작고 살이 퉁퉁하게 찐 반면 시아버님은 키가 188에 굉장히 마른 체형이거든요. 남편도 아버님을 닮아서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이고요. 남편과 아버님 둘 다 식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머님과 시누이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남편이 형이 한 명 있어요. 장가를 가셔서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7살짜리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신이셔서 시댁에서 크게 상 차려놓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회를 좋아하셔서 회를 위주로 하고 어린 애들은 회를 못 먹으니까 애들 따로 먹으라고 치킨 텐더랑 피자 몇 조각을 따로 준비해뒀죠.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애들 먹으라고 준비한 걸 애들 입도 안 댔는데 기를 쓰면서 홀라당 다 먹어버린 겁니다. 옆에서 정빈이가 그만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팔뚝을 막 잡아당겼는데도 그냥 뭐에 홀린 듯이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결국 애들은 한 입도 못 먹고 다 먹어버린 빈 그릇을 보며 정빈이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아버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 식성 때문에 정을 떼버린 것 같았고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밥을 많이 먹던 말던 제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죠. 그건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몸매가 날씬하거나 조금 마르면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면서 욕을 합니다. 제가 위로 언니가 한 명이 있는데 언니가 취미로 필라테스를 하다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지금은 구민센터에서 강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의 권유로 필라테스를 배워서 어느 정도 몸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필라테스로 제가 다리살이랑 뱃살을 많이 뺐거든요. 살을 빼고 시댁에 가니 신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면서 뺐어요. 자세 교정도 되고 군살도 빠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참에 어머님이랑 한번 필라테스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서 핸드폰으로 한참을 찾아보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필라테스 한다고 말을 한 이후로 저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걸,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속으로 부러워서 그러시는가 그냥 무시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슬슬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던 참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니까 살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찌더라고요. 막달에는 88kg까지 쪘습니다. 벌겋게 살이 다 트고 아이 낳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래 몸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는 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아이 낳고도 딱 10kg만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몸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속상해하는데 시모랑 신우는 말랐을 때는 말랐다고 뭐라고 하더니 살찌니까 또 살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살 언제 다 뺄 거냐면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아무 말 안 해도 속상한데 시모랑 신우이가 그런 말 하니까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지고 우울한 감정도 더 심해져서 옆에서 보다 못한 언니가 일 끝나고 저와 함께 운동을 같이 해주었어요. 식단 조절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운동도 하면서 점심은 기본으로 미역국에 나머지 반찬들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녁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곤약으로 요리한 것들 그리고 배고프거나 허기질 때 남편이 사준 곤약 젤리를 먹으면서 6개월 동안 49kg까지 뺐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마음 약해질까봐 일부러 신우랑 시모도 안 만나고 언니랑 남편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면서 멘탈 관리도 했지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원래 몸으로 회복을 했어요. 자신감도 덩달아 붙고 있던 어느 날 신우랑 시모가 옛날에 가져온 양념 꽃게가 너무 먹고 싶다면서 돈 줄 테니 10만 원어치만 사다 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 낳은 며느리한테 별걸 다 시키는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며 남편 통해서 꽃게 사서 보낸다고 했지요. 원래 남편 시켜서 꽃게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가서 나 살 빠진 모습도 보여줄 겸 오랜만에 외출도 하자 해서 저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살 빠진 제 모습을 보자마자 시모랑 신우이가 입을 쩍 벌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제가 살을 빼고 오니 약간 뭐랄까 불안감, 초조함, 부러운 감정이 들었나 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뺀 거냐고 엄청 묻더라고요. 사실 신우랑 시모도 그동안 살 뺀다고 한의원에 가서 살 빠지는 약에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약품들이며 뭐며 쓴 돈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기분을 숨기고 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했다고 말했지요. 배고플 때마다 곤약 젤리 먹으면서 미역으로 영양 보충하면서 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알겠다면서 바로 핸드폰을 찾더니 곤약이랑 미역을 주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별 신경 안 쓰고 꽃게 갖다 주고 바로 애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나? 갑자기 남편이 큰일 났다면서 시모랑 신우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본인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아버님이 전화와서 신우랑 시모가 갑자기 계속 토하고 배를 잡고 쓰러지길래 119 불러서 병원에 갔다고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옷 입고 병원에 차 타고 호다닥 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알려준 그 식단 관리 그거를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미역이랑 곤약으로 식단 관리했다고 한 제 말만 듣고는 곤약이랑 생미역을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밥 대신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로는 마른 미역에 설탕 뿌려서 다시마 튀김 먹듯이 먹었다고 하네요. 곤약도 그거를 평소에 밥 드시는 양만큼 먹어서 그렇게 탈이 난 거였고요. 제가 말한 식단 조절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미역국으로 몸 영양소 보충하고 틈틈이 배고플 때마다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곤약 젤리를 먹은 건데 그걸 분수도 없이 그렇게 먹었으니 배에서 곤약이랑 미역이 다 불어서 식도로 역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곤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렇게 과하게 먹을 경우 소화가 안 돼서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미역을 그 마른 걸 우걱우걱 씹어 먹었으니 뱃속에서 그게 가만히 있을 리가 있었나요? 통통 불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시모는 복강경 수술을 하고 신우는 다행히 3일째 위장에서 소화가 되었네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제 얼굴 보기 창피하다고 얼른 집에 가라고 하고 신우는 저 보더니 펑펑 울면서 자기도 살 빼고 싶었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이 신우가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돌림도 받고 해서 스트레스로 더 먹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머님 집안이 살이 잘 찌는, 잘 먹고 그만큼 살도 많이 찌는 그런 집안인가 봐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작심삼일이라고. 제가 살 뺀 거 보고 자극받아서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응급실까지 와서 자기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왜 신우랑 시모가 저한테 그렇게 모진 말로 저를 깎아내린지 알겠더라고요. 참 속사정을 들으니 어른이지만 딱하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실을 저희 언니한테 말하고 언니가 신우와 시모를 위한 식단을 짜주고 시댁 근처에 언니 지인이 아시는 트레이너분에게 연결시켜 주었네요. 신우랑 시모는 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천천히 살을 빼고 있어요. 응급실을 갔다 온 계기로 신우의 속마음도 듣고 시모도 제가 살 빼는 걸 도와준다는 말에 감동받았는지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응급실을 계기로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기에 시모랑 신우 끝까지 도와줄 예정입니다. 차마 속 사정까지 다 이야기한 사람을 내팽겨칠 수는 없으니요. 오히려 저도 시댁과 사이가 좋아지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전 저녁 차리러 가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정말 훈훈하네요. 사실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참고 온전히 본인과의 싸움에서 길면 몇 년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니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사연자분이 옆에서 도와주고 사연자분도 시모와 신우의 속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 사연자분과 시모, 신우분도 전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전드 식구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레전드 사연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